TV 빵입니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고요. 오늘은 제가 유니숙 테마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유니숙 테마주 오늘 급등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죠. 과연 이게 단발 이슈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의 답변은 노입니다. 당연히 단발 이슈 아니고요. 영리한 김종인이 당의 승리를 위해서 서울시장으로서 적극 추천해줬다는 뉴스와 함께 오늘 올랐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보시면 유니숙 띄우는 김종인 서울시장의 기회를 잡아라, 오바마까지 엮어주면서 굉장히 초선 의원인 유니숙을 굉장히 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거 김종인이 말했던 내용들을 본다고 했을 때 오늘 유니숙 테마주가 급등이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9월 1일이죠. 9월 1일 날 김종인, 안철수 홍정욱 테마주가 이렇게 날아갈 때 밀렸을 때 유니숙 테마주 내용을 간단하게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시장에서 별 반응은 없었어요. 9월 1일 날 아무것도 오르지 않았죠. 이 얘기는 분명히 뉴스에서는 내용이 나왔지만 시장이 판단하기에는 에이 설마 그래도 유니숙이 나오겠어? 홍정욱이나 아니면 김세현을 맡겠지라고 했었는데 이제 홍정욱 같은 경우에는 비리가 터지게 됐고요. 김세현은 불출마 의사를 내비쳤죠. 그러면서 이 사태가 굉장히 빠르게 변환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9월 1일 날 뉴스가 나왔는데도 오히려 주가는 이후로 밀렸단 말이죠. 이 얘기는 매집이 전혀 되지가 않았다는 얘기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제 약간 오르고 오늘 올랐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뉴스에 어제 오늘 특히 오늘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확실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김종인이 언급한 조건에 과연 유니숙이 부합했느냐라고 했을 때 김종인이 언급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과거에 최근 나온 뉴스에 나왔습니다. 어제 주말 동안 나온 뉴스고요. 그쵸? 킹메이커 김종인의 깐깐한 7대 조건이라고 나오면서 젊음, 그리고 경제 이해도, 참신, 교육 비전, 안보관, 통합 능력, 글로벌 마인드 이렇게 나왔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부분은 유니숙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자 출신이면서 여성이죠. 그리고 70년대생이죠. 그리고 초선 의원이고요. 최근에 전세 발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서민적 이미지를 부합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젊음, 70년대생, 경제 이해도, 경제학자 출신이죠. 참신성, 초선 의원, 그리고 교육 비전과 통합 능력, 이 부분이 이제 이 전세 발언 이걸로 인해서 이제 서민층을 잡고요. 또 여성이라는 부분에 의해서 이 여성 유권자들의 어떤 표를 얻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종인 이 당대표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서울시장 후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박영선과 추미애 장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도 그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은 대선을 가기 위해서 꼭 가장 좋은 위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치인들이나 서울시장 가는 것을 가장 좋아할 수밖에 없겠고요. 박영선과 추미애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어느 정도의 야망이 있겠죠. 그런 상황이라면 여성 대항마로서 유니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정하든지 부정 안 하든지 최근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 스탠스는 기본적으로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여성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쪽에서 방영성 추미애가 나왔을 때 이 국민의힘당에서 국민의힘당에서 남성 후보가 나온다고 했을 때 성대결이 펼쳐질 수도 있겠고요. 차라리 만약에 민주당에서 남성 후보가 나온다고 했을 때 오히려 유니숙이 여성 후보라는 점에서 부각이 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니숙에 대한 카드는 김종인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잘 꺼낸 카드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유니숙 같은 경우에는
유니스 같은 경우에는 당 차원에서 밀어준다라는 것이 분명히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당 차원에서 밀어주고 또 서울시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권주자가 아닙니다. 서울시장이 당선된다면 차기 대권주자로서 오르는 거지 현재 대권주자로서 부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도 부담 없이 한 명을 이제 제대로 꼭 붙을 수 있는 사람을 밀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윤희숙이 물망에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희숙 테마주 그렇게 된다면 당천에서 밀어주겠고 또 구도로 봤을 때 굉장히 박영선 그리고 추미애와 적당한 대항마 구도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라이벌 구도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겠고요. 그렇다면 다음 내년 4월까지는 모멘텀이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윤희숙이 나온다면 출사표를 던진다면 그때부터는 백광산업이라든지 그 윤희숙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힘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뭐 초선 의원이 그 현재 쟁쟁한 박영선 장관이라든지 또 추미애 장관과 맞대결을 한다는 그림 자체가 시장이 또 국민들이 느끼기엔 굉장히 매력적이겠고요. 또 흡사 이로 인해서 윤희숙이 대선 지지율에 만약에 올라온다 1%라도 올라온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요것은 대선주로서도 이제 진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었던 테마주로는 백광산업이 있습니다. 백광산업을 굳이 찾지, 뭐, 물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유니스 관련주 쳤을 때 메뉴에 날라오는 게 백광산업과 유유제약입니다. 백광산업과 유유제약 중에서 저는 유유제약보다는 백광산업을 더 좋게 보고 있고요. 유유제약도 물론 나쁘진 않습니다만, 시총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난다면 오히려 유유제약, 그러니까 시총이 싼 애가 좋지만, 유유제약 같은 경우에도 시총이 1200억 초반이고요. 백광산업도 시총이 1500억대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총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면 좀 더 펀더멘탈이 있고 좀 더 먼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좋기 마련이겠고요. 그래서 저는 백광산업을 대장주로 보고 있습니다. 백광산업을 우리가 볼 때 단순 유니숙 테마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급등 일보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백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백광산업이 과거 7월 초 이때쯤 올랐을 때는 어떤 이슈로 올랐는지, 이때쯤 올랐을 때는 어떤 이슈로 올랐고 그 다음에 올랐을 때는 또 어떤 이슈로 올랐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7월 초에만 해도 요거는 바로 그린벨트주로 엮였었습니다. 토지가 있다는 이유로 그린벨트주로 올랐고요. 두 번째 구간에서는 IT 소재주로서 발돋움한다는 이슈로 슈팅이 났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유니숙 테마로 올랐죠.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부분은 이 구간은 사실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매집을 처음으로 시작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구간은 좀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망하지 않느냐라는 부분, 또 유니숙 테마 말고도 추가적으로 붙을 수 있는 테마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환경 컨센서스를 백광산업을 쳤을 때 나오는 리포트가 별로 나오지 않죠. 근데 웃긴 점은 18년도 이후로 리포트가 없는 종목이 올해 처음으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리포트의 내용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아시다시피 백광산업은 재미없는 산업을 하고 있어요. 염산 만드는, 가성소다 만드는 재미없는 산업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OLED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고순도 염화수소를 만든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화학 소재주에서 IT 소재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리레이팅이 되는 구간에 있는 상황에서 테마까지 꼈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업사이드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바텀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드렸지만 54년도에 설립돼서 망하지는 않습니다. 염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하는 기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재미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으로도 오케이인데 거기다 IT주까지 IT 소재주로 리레이팅이 되는 구간에서 유니숙 테마까지 붙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길게 본다면 멀리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차트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이 기업의 펀더멘탈적인 포인트나 테마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짚으셨을 거고요. 연봉으로 보셨을 때 최근 거래량이 이 기업이 상장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이 올해 터졌습니다. 그리고 봉도 굉장히 나쁘지 않고요. 월봉과 또 월봉으로 봐도 이 7월 달에 터졌던 이 거래량이 굉장히 큰 거래량이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주봉, 월봉 구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가 매물대 구간이었다. 지금 이제 상방 매물대 구간이 여기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는 매물대 구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단타 개념보다는 이게 이제 유니숙 테마로 제대로 엮였고 유니숙이 출사표를 던지는 그 순간 이제 얘는 그때부터 시세가 제대로 폭발할 것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종목이 이 박스권에서 양봉이 하나 나와준다면 뭐 고점이 6,000원 밖에 되지 않죠. 그렇다면 지금 오늘 주가에서 50%만 올라줘도 50%만 올라줘도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로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매력이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 또 하나는 바로 바텀이 어디냐, 바텀 라인의 설정이 필요한데요. 사실 이런 종목들의 바텀 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간단하게 드리자면요. 이 밑에 과거 부분들 빼고 우리가 보셔야 될 부분들은 뭐 당연히 3월까지는 당연히 안 빠지겠죠. 3월까지 당연히 안 빠지는데 최근에 변곡이 나왔던 구간이 저는 바텀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많이 빠질 줄은 솔직히 전 몰랐습니다. 왜냐면 기업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많이 뺄 줄은 몰랐는데 고점 대비 대략 한 30%가 정도 빼고 지금 반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추세는 죽지 않았고요. 바텀을 여기로 설정한 이유는 여기가 바로 그린벨트 테마로 인해서 급등을 했다가 그린벨트를 안 한다고 해서 떨어졌었던 구간입니다. 근데 떨어졌는데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한번 해줬죠. 그리고 이번에도 여기 구간에서 또 지지를 해줬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 밸류를 보았든 세력의 어떤 테마적으로 접근했든 이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3,000원, 200원대에서는 3,200원대에서는 강한 지지 라인을 그리고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손절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요 라인대 3,200원, 3,300원 라인대가 우리가 손절 라인으로 잡고 가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 라인을 깨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뭐 저번과 같은 아주 급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 깨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걸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서는 여기를 안 깬다면 홀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겠고요.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포인트들을 가지시고 유니숙이 만약에 실제로 서울시장 경선에 나간다면 출사표를 쓴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좋은 관점으로 유지를 하셔라. 또 이뿐만이 아니라 유니숙 테마주로 분류될 수 있는 유유제약이라든지 SBS 콘텐츠 허브, 이것도 사회이사가 콜롬비아 대학교 정치학 박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같이 보고 있어라. 물론 이런 종목들은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른 만큼 쉽게 빠지겠죠. 그나마 뭐 유유제약은 거래량 좀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백강산업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거래 대금이 거의 시총 1.5배 이상 터졌습니다. 굉장히 큰 거래 대금이 터졌고요. 이 얘기는 이때 받았던 물량이, 이때 꼭지에 물렸던 물량이 어떻게 됐든 간에 오늘 이 구간대에서 다시 한번 흡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길게 보셔라. 길게 보고 멀리 가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니숙 테마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했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